왜 대한민국은 정책이 조금 더 시범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하는 건가? 특히 코인 쪽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의 이제 파운더들이 만들었던 것들인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고, 또한 알트코인의 천국이다 보니까 한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되려면 어떤 좀 제도들이 필요할까요? 한국이 그 비트코인 강국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을 좀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이회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제 자본이득세 자체를 0%로 만드는 것 자체도 법안을 검토하거나 이제 통과시킨 사례들이 좀 나오려고 합니다. 미주리주가 그런 사례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뭐 증세를 하는 것들 증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은 국가, 기관, 기업, 개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큰 관점 안에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세금을 감면시켜 주진 않더라도 좀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예전에 채굴에 대한 세금을 좀 계속 거두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거를 감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세금적인 부분이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 뭔가 부흥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트레저리 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송금이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은 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들도 계속적으로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교육일 것 같아요. 마이클 셀러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산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이게 너무나 좋은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건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그 고등학생들 금융교육 한다고 예. 막 교과서 만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아직 좀 이제 들어가 있는 스탠스로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거기 강의 제가 찍었어요. 제가 5년 전에 찍어놓은 강의가 있는데 아마 예. 그런 이유로 쓰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예. 보면 그 허가내 주시는 기관에서 예.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중립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쵸. 친화적인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요 책은 뭐냐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공교육을 거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비트코인 디플로마라는 교과서인데, 한국에는 이걸 아토믹님이 번역을 했고, 저는 이걸 베트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출장 갈 때 이걸 들고 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교육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네,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너무나 들고요. 비트코인 강국이 되려면 비트코인 교육부터 해야 된다. 예.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예.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주자 이거였고, 그 다음에 제도가 대한민국이 다음 먹거리로 살아야 되는 게 금융인데,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처럼 앞으로 뭐 북극 항로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부산 쪽이 금융 허브가 될 거다. 예. 실제로 막 코인 쪽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부산이나 예. 이런 데가. 이제 새로운 이제 3.0 자본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었는데, 좀 그런 정책들 뭐 없을까요? 우선 너무나 멋진 생각이시고요. 엘살바도르에는 비트코인 비치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부산처럼 거기도 해변 도시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어답션이 한 60%가 넘어요. 65% 되니까 결제 송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닝 이용해서 예. 결제 송금하고 비트코인 교육하고 이런 교과서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계속 사잖아요. 그런 어답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어떤 도시를 육성하든 아니면 어떤 뭐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5년 이제 6월에 보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요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 발의를 했었고, 네. 거기서는 이제 가상자산 발행, 공개, 유통, 상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은 활성화하고, 규제할 것들은 규제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올해 말에는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반 법인도 열릴 것이고, 그러면 비트코인 어답션 자체는 좀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말씀해 주시니까 또 여쭤보면은, 이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국내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국내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내용인 결제나 뭐 한국 디파이 내에서의 뭐 토크나 뭐 시장에서의 역할이나 예. 이런 것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사실 95%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지만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것들은 뭐 의미는 있지 않을까. 항상 저는 좀 실험 자체는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 된다. 뭐 실험 자체는 그래도 뭐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알트코인 찍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실험들은 해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엘살바도르처럼 예.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좀 등장할 수는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핑계로 좀 사람들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코인을 사용해보고 접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코인 투자로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관심도 많이 가질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본 게 하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기기는 좀 빡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 달러랑 1대1로 패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산을 섞지 않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달러만 패깅을 했죠. 그쵸. 각 국가들이 다 그런 스탠스일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비트를 섞으면 너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 질문 하려 했었어요. 예. 왜 비트 기반은 없냐? 어떻게 보면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 섞으면 저는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행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 좀 리스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장기적인 호흡으로 볼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아마 어답션이 아직은 좀 느릴 거다. 우선은 원화가 먼저 나오고 그럴 생태계에 어느 정도 인프라 깔고 예.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스테이블이든 비트코인 스테이블이든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스트라테지에서는 최근에 STRC 하면서 뭐 정말 이제 혁신적인 상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각 국가에서 보면은 각 국가랑 이제 계속 패깅하려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화로만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원화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 쓰임이 글로벌리 쓸 수 있겠냐라고 할 때 좀 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원화랑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섞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비트코인 어답션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더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땐 좀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저도 보니까 외국에 비트코인 그거 스테이블 코인 있지 않아요? 그런 시도들은 좀 있었죠. 시도였었구나. 시도들은 좀 금도 있었죠. 있었던 거 같고. 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나온 상태는 아닌데 제가 느끼는 거는 비트코인 맥시라고 하는 분들 보면 안 팔죠 비트코인 이분들 그냥 사서 모으기만 하는 거죠. 잘 안 파시죠. 그럼 이분들은 그럼 생활비를 쓰려면 코인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마련해요? 비트맥시냐 비트코인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비트코인 팔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왜냐면 누가 아파요. 저도 지난주에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 아프고 뭐가 있을 때는 비트코인 당연히 팔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번역해온 Thanks God for Bitco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트맥시들이 쓴 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우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기독교인 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강하고 좋은 돈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걸 또 우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뭐 주변과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급하면 팔아야죠. 왜 그런 생각이냐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투자 수단이 아니잖아요. 저장 수단이니까 당연히 이걸 뭐 팔아서 이렇게 생활비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도 하는 자산이잖아요. 화폐 기능과 자산 기능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니까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이거를 팔지 말고 담보로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적당히 이자 갚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비트코인 담보들이 요새 많이 생기죠. 있어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도 있는데 빗썸이랑 어피트에서도 그거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오늘 보니까 막혔더라고요. 막혔어요? 한국은 역시
시도하기는 어렵겠구나. 한국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이쪽 시장에서는 네, 확실히. 그래서 시도했더라고요. 시도했었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뜬 거 보니까 많겠죠. 아 오늘 떴어요? 네, 오늘 아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뭐 빌려주겠다. 랜딩하는 게 뭔가 생겼던 것 같은데 아. 오늘 서비스 준비하겠습니다 떴더라고요. 다른 자산이랑 담보대출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좀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네, 예. 집이 우상향하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썼는데 쓰고 나서 갚으려고 봤더니 집값이 올랐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출을 갚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냥 팔아서 쓴 것보다 대출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올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고 네. 예, 그런 점에서 왜냐면 대출이라는 영역이 나와야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생기고 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돼야 회사가 수익성이 생기면서 뭐가 돌아갈 텐데 네네. 단순히 디파짓만 하라 해가지고는 이게 나올 데가 없잖아요. 예. 스테이블은 국채라도 사지 그쵸. 비트코인은 뭐 할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도에 대한 고민인 게 왜 대한민국은 정책이 조금 더 시범적이지 않고 다른 나라 하는 거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하는 건가? 특히 코인 쪽 같은 경우는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네네. 왜 그럴까요? 우선은 그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의 이제 파운더들이 만들었던 것들인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고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선례가 되는 것 같고 또한 알트코인의 천국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규제를 풀어줬을 때 네. 뭔가 또 방만한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좀 구분해서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 액트를 먼저 하고 지니어스 액트를 한다든가 라는 것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으로 기반을 잘 만들고 그 위에 뭔가 쌓아 올리는 작업들을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그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비트코인까지는 좀 신뢰를 좀 하는 자산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제도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은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 책에는 썼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아, 예. 예. 나는 오늘도 이제 네.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은 저 개인의 이제 비트코인 여정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이 씬에 들어왔다가 정말 이제 뭣도 모르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알트코인의 화려한 백서들이나 그런 거에 저도 이끌렸던 것들이 많은데 돌고 돌아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했던 과정들이 좀 담겨 있고요.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좀 좋은지에 대한 것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치식과 전립식을 좀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적립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어떤 연도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4년 동안 비트코인을 DCA하면 400%의 수익률을 만나는 구간들이 항상 나와요. 4년 동안 DCA를 하면. 와, 방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리날덴이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희소성이랑 네트워크 이펙트고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반감기. 반감기도 이제 희소성을 강화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매크로 환경들. 이 세 가지로 묶여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4년 동안 비트코인 DCA 하면은 놀라운 수익률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비트코인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다시 좀 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교육이랑 DCA를 좀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분할 매수 방법이라는 게 그냥 뭐 월급날마다 다달이 사는 전략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샀다 팔았다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섞어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사는 DCA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 말씀하신 그런 거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 AI랑 원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사실 오늘이랑 내일 가격은 못 맞춰요. 뭐 모레 가격도 못 맞추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회랑 과열 구간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쌀 때 더 많이 사주고요. 예. 상대적으로 좀 비쌀 때 더 적게 사줍니다. 그래서 구매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DCA보다 저희가 2년간 이제 했을 때 한 32% 정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리스크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 괜찮거든요. 주식 투자도 원래 처음에는 적립식 투자 인기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향상 적립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답답해하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그냥 갑자기 제일 고점에다 지르고 이제 시작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적립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2017년 고점이랑 21년 고점에 전 재산을 투하하는 일들이 생기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또 시장을 저점에서 팔고 떠나고
하고 나서는 그쵸.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다라는 또 역전도사가 예, 예. 나오기 시작하더라.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이 또 주변에 늘어나야 또 서로 또 알려주고 네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선순환되고 우리나라가 제도화가 좀 먼저 안착되지 않겠는가. 예, 예. 이렇게 우리나라 저는 우선 알트코인을 떠나서 제일 큰 문제를 저를 뭐라 보냐면 그 퓨처라고 하나요? 선물? 네. 선물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레버리지가 몇 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저희 주식 투자할 때도 지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3배 이하는 도파민이 안 나와서 도저히 못 하겠다. 코인 쪽은 125배까지 된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코인 투자로 해외로 유출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국내는 그 선물이 안 되니까. 근데 60조, 한 1년 60조인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자산이 좋은지를 또 선별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것들도 좀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 선호도를 낮추라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돼서 들어온 이제 전통 금융에 들어온 자산이란 말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상장이 되고 났을 때 애플을 샀기만 하면 30년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잖아요. 정말 네, 네. 엄청난 수익률인데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은 그 정도의 뭐 10 몇 년 있다가 ETF 승인이 된 게 작년 1월이란 말이죠. 이거 정말 100년 들고 있겠다, 뭐 10년, 20년 들고 있겠다 생각하면 저는 애플의 수익률을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 안 여쭤본 게 뭐였냐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꿈이 너무 단기적으로 크게 꿀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얼마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비트코인이요? 저는 사실 가격 예측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너무 이제 주식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것 같고 가격은 사실 시장이 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예측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비트코인은 저는 사실 향후 10년 동안 너무나 높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금시총을 따라잡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10배 차이 나니까. 근데 이제 뭐 산업용 금이나 이런 것들 좀 제외했을 때는 네. 뭐 한 5배 더 갈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죠. 금을 따라잡는다고 했을 때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의 역할이 있고 산업용이나 뭐 귀금속이나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나누면은 금의 그 지위를 획득한다라고 했을 때 5배 정도는 더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 1억 6천 정도 되나요? 네네, 이런 거죠. 5배면 8억? 10배면 잠깐 16억이면 비트코인 하나만 쓰면 집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에 하지 말고 꾸준하게 모으는 걸로 해라.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는 변동성 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사람들이 포모에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겁내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겁낼 때 전 더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좀 탐욕을 부릴 때는 조금 조심하고 남들이 오히려 공포를 느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다.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긴 하죠. 가치 투자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이 사실 가치 투자가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출판사도 하는데 예. 첫 낸 책 제목이 예. 비트코인 가치 투자입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 투자하기 좋은 자산. 저도 예전에 이 책 낼 때 말도 안 예. 되는 소리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왜 결이 똑같지? 어. 이러면서 주식 투자할 때의 공식과 지금 딱 이 비트코인 가치 투자라는 공식이 딱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맞구나라는 예, 예. 느꼈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이었었습니다. 네, 예. 너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 투자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도 비트코인 샀고요. 오늘도 비트코인을 샀고 내일도 비트코인을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늘 내일 정말 가리지 않고 계속 사도 좋은 자산이에요. 정말 장기적으로 긴 호흡 가지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